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10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2월이 18일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설 연휴 3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은 한 8일 될 텐데 한 열흘 남았네요. 이제 일할 날이 2월에 일할 날이 말입니다. 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2월이 가면 봄이 오겠죠. 자, 영하 2도 날씨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로 예상되는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눈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주행하실 때 특별히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며칠 동안 시끄럽게 했던 합당 이슈 오늘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그리고 뒤이어 최고위원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강행이냐 철회냐 사실상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2027에서 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이슈에 특화해서 오늘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앙일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여권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문제를 놓고 갈라섰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당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인단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된 배후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커졌는데 이성윤하고만 논의하고 2차 특검을 결정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을 출연시킨 김어준 씨는 전준철을 임명해도 됐다는 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은 음모론적 해석이 안타깝다라면서 전준철 변호사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두둔했고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도 그냥 2차 특검 했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각 비명계 비정청래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과 함께 사퇴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문제도.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당 전에는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지 않기로 지금 기류가 거의 굳어졌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그제 오후에 있었지요.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 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발됐다는 것이죠. 청와대도 지방선거 전에 합당 강행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합당 추진 여부를 정리할 전망입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면은 뭐 조국혁신당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하고 합쳐야 우리가 덕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이 요즘 입장을 바꿨어요. 급선회했다는 겁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에서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전 충남 통합안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그린벨트 해제 같은 핵심적인 권한 이양이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또 전남 호남 통합법에 비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정말 옹색합니다. 대전시 의회는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처리를 예고했는데 왜 이럴까요?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합시켜달라고 주장했거든요. 대전 충남 정치권에서는 강훈식 충남 아산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강훈식 실장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건에서 수사권한 받기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민중기 특검의 개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소기각이 난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를 두 갈래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J로 보이네요. IMS 모빌리티 주식 매각 자금 일부를 조영탁 대표에게 지급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지만 유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족급여로 관계사 자금을 빼돌린 부분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자, 법원의 이런 판단은 뭐랄까요? 좀 많이 수상합니다.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야, 봐줘. 김건희는 무조건. 근데 김건희만 봐주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도 들어요. 오는 19일 직위연이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그걸 지켜보면 아마 대략 이 판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판결은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지요. 기자 주진우가 친문 주자 중에 한 명인 김동연을 밀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정치검사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경기 포럼 강연에서 발언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가 주목해야 할 기준으로 실무 리더십을 강조하더니 국민의힘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인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꼽았습니다. 4년 전 김동연 지사의 당선은 기적이었다며 경기도가 현 정부에서도 정책균형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행정 능력도 높이 샀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수입하고 싶어할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정말 참 어처구니 없어서. 주진우, 네가 경기도 사냐? 경기도는 내가 살아. 그 경기도청은 내가 사실상 한 블럭 건너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응? 주진우, 김동연이가 그 도정을 잘 이끌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인데 네가 경기도에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텐데 너 서울 청담동에 18억짜리 집 현찰로 샀잖아. 어디서 난 돈이야? 어디서 지금 김동연을 밀고 자빠졌어?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은요 한 목소리로 김동연 지사가 이 대통령 도움으로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당선 직후부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혔던 전해철 같은 인간들을 중용해서 정말 이를 갈아요. 배신자로 이야기합니다. 김동연을. 그런 김동연을 밀고 있습니다. 김동연이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문 주자입니다. 자, 이 친문 주자, 조국을 미는 김어준, 김동연을 미는 주진우. 이렇게 친문 주자들을 미는 이유가 뭘까요? 친문 주자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 정권 부활,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더라도 김어준 방송 시청하고 슈퍼챗 쏘고 이런저런 물품 사주고 환호하고 김용민 SNS 와서 악플 달고 이런 분들은 지금 김동연, 조국을 돕고 있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조국, 김동연을 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들. 아이고 인간들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 특히 시민들을 속이는 인간들, 이 대통령 돕는 척하면서 이런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자, 주진우가 김동연을 밀기로 작정했네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김어준, 주진우가 김동연을 민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말씀드렸죠. 경기도청 한불로 지나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신문 리뷰가 아니라 김용민의 정견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TV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화두를 재차 던졌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보자며 국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는 연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에 의무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 압승으로 우경화에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 전후 80여 년 만에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彼らの誇りを守り、しっかり実力組織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も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다만 헌법 개정은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서 당장 현실화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으로 넘어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호한 화백의 작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이 그림을 김 씨 측에 선물한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림 선물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였습니다. 형량도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산 뒤 김건희 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의 핵심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귀금속이 있던 곳과 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보관된 장소가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이고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횡령 혐의의 총 규모는 48억 4천만 원.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은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IMS의 구주매매 대금으로 46억 원을 받자 IMS의 조영탁 대표의 채무 변제를 도우려 보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를 투입해 투자가 성사되면서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구주를 팔아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등을 향해서 파시스트적이란 표현 등을 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 최고위원 회의는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탈당 신고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놀랍지 않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불법에 기초해서 절차의 합리성을 지킨 것은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를 저는 재판부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 윤리위는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도 착수했는데 징계 제소의 사유로 꼽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서울시당의 입장문에 대해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은 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주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